한국 광경어가 뜨니 독일이 진심을 나타냈는데 일본은 왜 기가 죽었을까? 이보다 나은 외교부 장관을 한국이 다음에도 가질 수 있을까? 방문하는 나라마다 주요 언론에서 인터뷰하러 줄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한독 외교부 장관 회담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두고 일본에서는 G7에 들기 위해 사정하러 간 것이 아니냐며 한국의 친세가 처량하다고 하면서 방문해봐야 달라질 것 없다는 장담을 하기도 했는데 하는 행동이 항상 이따위니 그래서 외놈 혹은 쪽발이 소리를 듣는 것이죠. 외교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전화나 독일 주재 대사관을 통해 협력을 당부해도 될 일을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상대국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받아서 기분이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작년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보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는 메시지를 백악관 대변인, 국무부나 국방부 브리핑으로 연일 지적하고 내보냄으로써 이 정도 압박이면 충분할 거라고 처음에는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불쾌해지는 건 한국입니다. 거의 부하 취급하며 어쨌든 협정 당사국이 아닌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는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미국의 변화가 온 것은 다름 아닌 8월 독도 수호훈련이었습니다. 오로지 일본 관점에서 일본을 대변하다시피 하며 미국이 독도 훈련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아무리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지만 주권국 한국의 군사훈련, 그것도 자국영토 방위훈련을 미국이 지적하는 이유가 일본이 기분 나빠한다는 외교적으로 해선 안 될 일을 그것도 툭하면 혈맹이니 같이 가자니 했던 그 미국이 본심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할 그런 미국 태도였습니다. 서로의 영토를 지키는 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이 주둔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하는 고유의 영토 수호 훈련에 대해 타국이며 침탈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일본 견해를 대변했다는 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의 독도방어 훈련을 놓고 우리는 그 훈련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 브리핑한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정 차장은 브리핑에서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실망했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실망하는 걸 이해한다라며 맞대응을 자제했지만 미국이 독도훈련까지 문제 삼자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 반발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미국이 아니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기에 취사선택이 가능한 잘 차려진 밥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잘 차려진 밥상이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28일 자주국방과 미일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한미동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미일의 심기를 강하게 건드리고 다시 주권침해 운운하는 김현정 차장을 마치 당연한 요구인 듯 비공개지만 경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현정 차장의 브리핑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것이고 미국의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줄 정부가 아니죠. 쉬워 보이고 당연한 듯한 발언, 하지만 한미일 관계를 고려하면 하기 어려웠던 발언이지만 일본의 무역보복, 중재가 아닌 방관자를 자처하는 미국,
고유 영토인 독도 훈련에 대해 일본을 대신해 간섭하려는 미국 행동을 기회삼아 한미일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전환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해방되고 분단되고 전쟁을 겪고 한없이 끌려만 갔던 한국 정부가 자주라는 형식이 아닌 실제 목소리를 내고 이 이후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미국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국무부 장관 등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정부를 설득합니다. 이를 압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한마디,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마디, 백악관이나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 한두 번으로 해결되었던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한 것입니다. 잘 차려진 한국이라는 밥상에서 원하는 것만 골라먹던 상태가 스스로 밥상을 차려 한국과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를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G7 참여 제안처럼 미국이 밥상을 차려 함께 먹을 것인지 한국 의향을 묻기도 하고 진단 키트처럼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약에 대해 인도가 수출하지 않으면 무역보복 하겠다는 미국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는 모습, 의견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안보가 무너지고 한국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100년에 가까운 세뇌에서 이제 한국인이 비로소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G7 참여를 부탁하려고 방문한다며 조롱에 가까운 기사를 낸 일본 언론은 이제 뭐라고 기사를 낼까요? 아마도 교도통신 같은 곳에서 독일 G7 한국 참여 환영 이런 제목의 단신 기사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독일을 방문해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한국 G7 참여에 대해 환영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격이 차고 넘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급한 김에 막상 한국 참여를 반대한다고 해놓고 한국과 미국 눈치를 보며 독일을 내세워 못난 모습을 숨기려 한 일본은 이번 독일 발표로 기가 팍 죽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2021년이 되면 한국 경제순위가 세계 9위 아니면 세계 8위로 올라갈 수 있을 듯합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라는 권투선수가 있습니다. 50번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권투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위대한 선수로 평가하는 것은 마이크 타이슨처럼 강펀치로 상대를 KO시켜서가 아닙니다. 수비를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적절하게 공격하는 아주 지능적인 복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처럼 한국은 대내외의 수많은 악재 속에서 그것도 세계 랭킹 1위인 미국,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이라는 강적을 맞아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고 미중일을 다 합한 것만큼 강한 상대인 코로나라는 적과 싸우면서 경제를 비교적 잘 지켜내 상대적으로 코로나라는 하나의 적에게 무너져버린 상위에 있던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이탈리아 등이 한국 뒤에 설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평가할 때 평균은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난하다는 평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은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어리석은 언론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한국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여전히 휴전 국가입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진행 중이며 교역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안보는 편안함을 지키는 말입니다. 자주국방은 그 안보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주권은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말이 종북 빨갱이가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강합니다. 한반도를 한민족 스스로가 지키는 것은 한민족이 거슬러선 안 되는 순리입니다.
일제 지배를 받은 모든 국가 중 한민족만이 일본의 과거를 가지고 대항합니다. 일제 당시 10억 인구를 가진 중국인이나 지배를 받은 모든 나라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죽인 일본군보다 한민족 독립군에게 죽은 일본군이 많다는 것도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종북 빨갱이 친중 이따위 말을 외치는 안보 4대주의자들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는 거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